불교계가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외롭고 쓸쓸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마련한 승가대 교수 연찬회에서는 2학기 필수 과목으로 선정된 대승불전과 불교 상담 강의법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가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비구니회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각회 9월 정기법회에서는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의 유식론 강의가 펼쳐졌습니다. 티베트 지역의 불교 문화를 짚어보는 BBS 뉴스의 기획보도, 오늘은 티베트 불교 미술의 정수인 탕카 제작 현장 등을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주위엔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을 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야 하는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불교계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고향을 찾을 생각에 마음은 이미 고향으로 가 있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 연휴를 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야 하는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사회복지단체와 법인에 전하는 기부금이나 후원의 손길도 줄고 있어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가 한가위를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자비 나눔에 본격 나섰습니다. 각 지역의 사찰들은 홀몸 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 이주 노동자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는 등 자비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의 자원봉사단인 행복나눔 가피는 쪽방 주민들과 환경미화원 등 500가구에 전하기 위한 햅쌀 500포대를 서울 종로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올해 수확한 햅쌀 속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명절이 더 쓸쓸한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찰에서 정성껏 마련한 반찬을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봉사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찰 봉사 단원들은 명절 연휴에 가족도 없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밑반찬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등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복지시설들도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등에게 쌀과 음료, 떡과 과일, 생필품 등을 나누고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선보이는 등 이웃과 함께하는 한가위 명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많은 시민과 불자들이 한가위를 맞아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자비의 손길을 전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넉넉하고 훈훈한 한가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다음 달부터 소외된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는 보다 적극적인 자비 나눔 봉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은 다음 달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의 밥차, 찾아가는 짜장 공양 사업을 추진합니다. 스님 1명과 제가봉사자 5명이 한조가 돼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경기 지역의 노숙인과 미혼모 시설, 교도소 등에서 짜장면 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자원봉사 조직이 필요한데 같이 동참하실 스님과 제가자분들을 좀 저희들이 지금 구하고 그다음에 도움의 손길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앞으로 이 불교가 직접 그 사회의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으로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명절이 더욱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건네는 일,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끌어올리고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정부도 추석을 앞두고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두식 기자입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민생대책을 내놓은 것은 명절을 계기로 경제 활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 등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추석 명절을 계기로 함께 나누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자금을 지난해보다 10조 원 늘어난 96조 원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은행권은 추석 전후 신규 자금 지원을 지난해 32조 원에서 올해 37조 원 규모로 5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 보증 만기 연장 지원은 56조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5조 원 확대됐습니다.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지급 일정이 앞당겨집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받은 473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5조 300억 원을 추석 전인 오는 6일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 미신청한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 방법을 적용하여 작게 신청한 장려금을 적극 발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정부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한 선제적 성수품 관리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대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36% 확대해 가격 안정화를 통한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온 국민이 다 함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마련된 정부의 민생 대책이 서민 경제에 온기를 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차기 주지에 중앙종회 전 수석 부의장 초격 스님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봉선사 주지 선거는 초격 스님과 의정부 원각사 주지 성일 스님이 최종 입후보했지만 성일 스님이 중도 사퇴하면서 투표 없이 초격 스님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초격 스님은 경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봉선사에서 운경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받은 뒤 1991년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한국문화연수원장과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사무처장, 파주 보광사 주지, 제13, 14, 15대 중앙종회 의원, 불교신문사 사장을 지냈고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단장과 아산 윤정사 회주, 사단법인 해피월드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미래과제 가운데 하나로 승가 교육의 현대화, 내실화가 꼽히고 있는데요. 조계종 교육원이 각 사찰 승가대학의 2학기 개강에 맞춰 교수 스님들의 현장 강의를 돕기 위한 연찬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2학기 필수 과목으로 선정된 대승불전과 불교상담 강의법을 소개한 연찬회는 지도 교수 스님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의 핵심 과제인 전법 교화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사찰 승가대학과 대학원 전임교수 연찬회, 2학기 필수 과목으로 선정된 대승불전과 불교 상담 강의법을 이들에게 소개하고 강의와 토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스님들께서 강의를 하지만 또 이런 책자를 통해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대승불교 사상을 한번 또 정리한다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한국불교는 각종 신행활동과 교학 연구, 수행 등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 대승불교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승경전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제작된 책 대승불전은 승가대 교육 현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불전하고 대승불전은 많은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모습들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이 대승불전을 보는 첫 번째 주제로 제가 내놨고요. 전임 교수 스님들이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할 불교 상담 강의법도 공개됐습니다. 불교 상담에 대한 이해서부터 부처님 당시의 상담 사례, 상담 기법 등을 통한 불교 상담 모델 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정담을 나눌 때 어떻게 할 거냐, 상담 나눌 때 어떻게 할 거냐, 법담 나눌 때 어떻게 할 거냐 중에서 저희는 불교 상담은 상담과 법담에 해당하고요.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해부터 1년에 한 차례씩 승가대와 대학원 전임 교수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현장 교육을 내시로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든 아니면은 다양한 이제 뭐 논강이든 이런 또 그 토론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은 이렇게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계종 교육원은 승가 교육의 중심, 승가대와 대학원 교수 스님들과의 상호 교류와 효과적인 교수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BBS 불교방송 인기 진행자 주석 스님이 운영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알려진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가 비구니 승가의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와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는 어제 서울 강남구 수서동 비구니회관 법용사 법당에서 비구니 승가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쿠무다는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증진 등을 위해 비구니회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국 비구니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비구니 스님들 대상의 모든 강연 프로그램에 좀 퀄리티가 높은 그런 강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후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죠. 또 비구니회가 지속적인 교육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연간 1,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전국 비구니 회장 육문 스님과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이 참석했습니다. 쿠무다는 지난 2013년 부산 해운대에서 처음 문을 연 이후 공연시설과 법당, 북카페 등을 갖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를 잡았고 내년에는 해운대구 송정동에 바다법당과 힐링빌리지, 문화교육센터 등을 갖춘 새로운 시설을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천년고찰 금정총림 범어사를 주제로 한 청소년들의 그림 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부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그림 작품들을 선보인 2019 현대의 시각으로 본 678 범어사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 공간에 들어와서 전시해서 그랬는지 아주 그림이 더욱더 아주 돋보이고 그렇습니다. 얼굴이 이쁜 건 많지 그림도 아주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범어사를 새로운 배경으로 담아서 이렇게 전시를 하네요. 이번 전시회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 5번 출구 아래 불교문화 테마 전시관에서 열렸고 부산예고 학생들이 수묵과 수채화, 크레파스 등을 이용해 범어사를 다양하게 표현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전시회는 부산예고 학생들의 작품 기증에 따라 열리게 됐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봉행한 9월 정기법회에서는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의 유식론 강의가 펼쳐졌습니다. 각성 스님은 유식의 도리를 아는 목적은 청정한 지혜, 반해를 얻는 데 있다면서 대상의 실체를 깨닫는 전식 득지를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휴가철로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국회 정각회가 9월 정기법회로 다시금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법석에는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이 자리해 유식을 주제로 법문을 펼쳤습니다. 유식의 근본 핵심은 식이라면서 8가지 마음작용, 8식을 설명했습니다. 8식으로 설명한 것은 눈으로 보는 안식, 귀로 듣고 아는 이식, 보통 육각을 육식이라고 합니다. 이 요식 철학에서는. 그리고 육각보다 더 깊은 것이 제7 말라식이요. 각성 스님은 마음속에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자아에 집착하는 아집성을 갖고 있는 말라식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유식을 수행하는 목적은 8식을 전환시켜 청정한 지혜를 얻는 전식득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식을 공부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유식을 전환해서 유식을 바꾸어서 식을 바꾸어서 반야지혜를 이루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각성 스님은 이렇게 얻은 4가지 지혜, 사지를 얻으면 차별과 분별이 없어져 평등심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만물을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식 있고 식물까지도 식 있고 나의 몸과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중생을 해치지 말고 살생도 하지 말고 대자대비로 모든 중생을 감싸줘야 된다는 그 학설이 바로 식이 우주만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각성 스님은 정치권도 유식을 깨달아 서로 허심탄회한 자세로 화합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느 당이든 좋은 그 생각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대로 서로가 따라주고 존중하면 되는 거죠. 당파에 대한 치우침을 떠나서 서로가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20대 마지막 국회가 개회했지만 소통과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여야의 극한 대립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만 옳다는 아집을 버리고 서로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치권의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영산제 등 불교의식의 뒤풀이로 진행되는 어울림 한마당 3회양놀이에 현대적 복원과 계승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역 수륙제 보존회 등은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제10회 불교의식음악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2000년도부터서 이 삼회양놀이를 제가 이렇게 옛날에 어른들 하던 걸 복원을 해가지고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던 거를 이거를 무형문화재를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때 후손들에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남겨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금년에는 학술회의를 10회째 하면서 이 삼회양놀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복원을 해서 부산대 한국음악학과 최현 교수는 기조 발표를 통해 신명과 흥을 복돋우는 삼회양놀이는 참가자들의 대동단결에 의식 준비와 거행의 노고를 위무하고 다음 의식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회양놀이는 조선시대 이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전승돼 오다 명맥이 끊어졌지만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는 2009년부터 삼회양놀이를 되살려 재현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지붕으로 불리는 티베트 지역의 불교 문화를 짚어보는 현장 기획보도 티베트 사찰을 가다 오늘은 3번째 순서입니다. 한국 불교 언론사 대표단은 중국 청해성 티베트족 자치주인 동인현의 지역 사찰과 찬란한 티베트 불교 미술의 정수인 탕카 제작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대표단은 티베트에 불교를 전한 당나라 문성공주의 전설을 간직한 중국 최대 내륙 호수 청해호도 방문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31일 한국불교 언론사 대표단은 중국 청해성 황남장족 자치주 동인현의 한 티베트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간간히 관광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는 가운데 고즈넉한 사원 풍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열공지구라고도 불리는 이곳 동인현은 티베트 불교 미술의 정수로 꼽히는 탕카의 발원지입니다. 현재도 인구 10만 명 중 티베트의 불교 탱화 탕카를 제작하는 이른바 열공예술인이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과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리 속에서 제로부터 남다른 탕카의 전승과 제작 판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因为这个唐卡的珍贵为什么珍贵？因为我们用的材料都是来自天然纯这个矿物颜料，还有一些这个珠宝这些画的，还有一个是这个唐卡都是金啊一些这个天然的一些颜料画，所以它的这个颜色也一般保存好的话，它能保存到几百年的上千年的这个，所以它这个我们这个唐卡的主要这个它跟国画一样，它的颜色的它保存量都特别大，所以它可以保存好的话几百年的上千年的。 이에 앞서 대표단이 방문한 청해호는
중국 전체에 널리 알려진 관광 명소입니다. 해발 3,200m에 위치한 청해호는 제주도 2배 크기의 호수로 중국 최대의 내륙 호수로 꼽힙니다. 천년 전 티베트를 최초로 통일한 송첸 캄포에게 시집을 가게 된 문성 공주는 이곳에서 당태종이 준 거울 1월 보경을 꺼내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거울 속 고향을 보고 흘린 감격의 눈물이 청해호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뛰어난 자연유산과 찬란한 불교 문화가 공존하는 청해성은 불교를 믿는 티베트족과 몽골족 등이 158만 명에 이르고 이슬람교도 또한 100만 명에 이르는 다민족, 다종교 지역입니다. 对这边民族团结，这个宗教比较自由，可能社会也比较和谐。通过这几天的参观，大家可能也会有所感受。 이 앞서 한국불교 언론사 대표단은 지난달 29일 청해성 방문 첫째 날에 만화의 신 중국 청해성 외사판공실 부주임 등과 만찬을 함께하며 한중 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산불교계가 몽골에서 펼친 자비보살행을 전해드리는 해외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소속 스님과 불자들은 몽골의 어르신들에게 부처님의 가피를 전하고 효행을 실천했는데요. 이 소식은 동행 취재한 황민호 기자가 전합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차를 타고 3시간 거리에 위치한 국립양로원. 비오는 날씨에 긴 이동거리와 바쁜 일정이었지만 햇볕이 나는 틈을 타 스님들과 일행 등은 몽골 평야에 돗자리를 깔고 자연 속에서 점심을 해결합니다. 드디어 국립양로원에 도착한 스님과 일행들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안부를 전하고 대부분 불자로 이루어진 어르신들도 스님들을 보며 환희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르신들을 뵈니까 꼭 고향에 우리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뵙는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을 뵙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참 보람을 느끼고. 스님들은 양로원에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기도를 드리고 어르신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살아 있을 때보다 행복하고 육신을 벗은 다음에는 아미타불이 계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기도드리고. 이어서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스님들과 일행들은 공산 정권의 종교적 억압에도 끝까지 남은 유일한 사원인 간등 사원을 방문하는 등 몽골 라마 불교를 체험했습니다. 스님과 일행들은 마니차를 돌리며 업장 소멸과 복락을 누리길 기원합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글을 전혀 몰라. 그러다 보면 저거만 돌려도 경전을 읽는 공덕이 있다. 이어 러시아의 불교 탄압을 극복하고 복원된 아리아발 사원을 찾아 반야심경을 독경하며 부처님의 자비가 몽골에 널리 퍼지기를 서원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전통을 이은 라마 불교 사원의 와군이 일반 불자들이 편안하게 절에 와서 참배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불교가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스님과 일행들은 이번 몽골 방문 기간 동안 아동복지시설 2개소와 노인요양시설 1개소를 찾아 의료 6,000벌과 정성이 담긴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제자들은 몽골 현지인들에게 자비행을 실천하며 인연 공덕을 쌓고 보람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 부설 불교문화강좌센터가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선업스님을 초청해 선문단련설 강좌를 개최합니다. 서울 마포 BBS 3층 다보원에서 열리는 강좌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총 11강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됩니다. 선문단련설은 명나라 회산 화상이 계율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중을 단련하는 방법을 밝히고 설림의 이론적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손자병법 체제를 본따 13편으로 구성됐습니다. 선업스님은 불교상담개발원 원장을 맡고 있는 마음치유 상담 전문가로 BBS 불교방송 라디오 힐링스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다음 달 3일 시작하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에 카자흐스탄 예를란 누르무칸베토프 감독의 말도둑들, 시간의 길이 선정됐습니다.
카자흐스탄 버전의 서부극으로 2018년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사말 예슬리야모바가 출연합니다. 강원 원주의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이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인 숲속 판화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판화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제1회 개별 관광객 트래블 마트의 관광 상품화 성공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서울 종로구는 내일부터 오는 8일까지 윤동주 문학관 일대에서 2019 윤동주 문학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시인 장석주와 배우 조승연 등이 출연해 시인의 삶과 문학을 살펴보는 윤동주 문학 토크 콘서트 등이 개최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전국 사찰 곳곳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등으로 다 함께 정을 나누던 명절 문화가 감소하고 있기에 그 의미를 더합니다. 나와 남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교계 한가위 자비 나눔이 깨달음의 사회화를 통한 불국정토 구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9월 5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